최근에 처음으로 제가 아시는 대표님들이 부동산이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부업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론칭하셨는데, 강의의 수강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 사전 전화 통화를 제가 좀 분담을 해서 했거든요. 분담해서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할 때는 제가 10억 채널인 거 밝히지 않고 제가 누구 조교인데요, 뭐 지금 뭐 무슨 인터뷰자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제가 확실하게 뭐 온라인에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부동산이나 부업 관련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셀러들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돈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런 강의들에는 직장인도 있고 셀러도 있고 좀 큰 브랜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사실 대기업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어리다고 하면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근데 왜 놀랬냐면 이분들이 정말 어린데 실현 가능한 큰 꿈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건물을 살 건데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건물을 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물론 사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말만 들었을 때 그 건물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를 이 나이치고 꽤나 현실적으로 많이 모아놨고 또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혹시 이런 부업이 잘 되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하실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회사 끝까지 다닐 거라고. 건물을 살려면 이자를 낼 만한 현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최대한 버티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푸시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녁에 시간에 쪼개서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감각을 쭉 이어가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고요. 내가 이제 부업이나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리는 돈이 이미 내 직장에서 버는 돈의 1.5배 이상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현상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관찰이 된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거를 해볼 수 있을 만큼 나는 습득을 하고 또 도전해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느낌으로 관두기에는, 물론 관둬서 잘 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본인 성향이나 본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작정에 직장을 그만두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말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목격을 했는데, 반면에 올해 들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수출하시는 분들, 특히 일본 시장 뚫으신 분들이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초창기기도 하고 내수 시장이 엄청 크고 지금이 딱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가 가장 맥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뭐 큐텐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하신 분들은 좀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큰 기업들도 진작에 한 1, 2년 전부터 뭐 큐텐, 라쿠텐 작업해서 잘 들어가 있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작은 브랜드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법인 단위로 계약을 하고 법인마다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가 붙어가지고 뭔가 사람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큐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뭐 옥션에서 팔듯이 그냥 등록하고서 팔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파는 제품 등록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일본 지역 타겟팅 해가지고 광고 좀 돌려보고 반응 오는지 보고 해서 그냥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요새는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굳이 일본에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쪽으로 푸는 분들이 잘 한다 라고 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 초만 해도 구매 대행도 끝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많이 줄긴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는 아니고, 알리랑 테무가 여러분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알리랑 테무에서도 초이스인가 해가지고 국내 가까운 곳에다가 걔네가 재고를 갖다 놓고서 되게 저렴하고 한국인한테 인기 많은 거 위주로, 그게 아니고서는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불가능해요. 짜잘한 거 팔던 셀러들만 타격 입고, 원래 구매 대행에서 재미를 많이 봤었던 진짜 황당하고 크고 막 이런 품목들 현재까지는 크게 타격은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구매 대행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윈들리나 이런 데서 전 세계 구매 대행 여러 가지 또 좋은 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매 대행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선택지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위탁 판매도 정말 정말 쉰떡밥이잖아요. 정말 옛날에 하던 거고 저는 아예 관심도 없던 건데, 최근에 워낙 이제 자본금이 아예 없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위탁 가능한가 해서 저번에 제가 주말 동안
동안 좀 체크해보니까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존재를 하고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위탁도 가능하구나. 쿠팡에서 로켓그로스는 좀 제가 보수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로켓그로스를 해서 규모가 작을 때 매출은 낼 수 있는데 이익을 내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들쭉날쭉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가 100% 이익을 꼭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연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로켓그로스는 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쿠팡에 되게 많은 상품들 네이버나 뭐 다른 지옥션이나 이런 오픈마켓의 상품들 중에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쭉 올려서 위탁으로 판매를 하자. 이게 뭐 온라인 노가다다 뭐다 말이 많은데 온라인 노가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어떤 일이든 뭔가 내가 능숙해지고 감각을 익히려면은 내가 볼 때 이걸 왜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되게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우스 클릭으로 반복을 하면 뭐가 습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습득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선수들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똑같은 스윙 계속하고 성인 돼서도 그 스윙 똑같이 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정말 베이직한 동작을 아주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갈고 닦아서 계속 반복하고 고치고 반복하고 고치는 게 몸으로 익히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한번 습득을 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고 거기에서 응용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서 다시 응용해서 다른 지식을 재생산하고 내가 적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적용을 하려면 그 지식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식을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점들을 이제 인생에서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영상을 봐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만 휘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본 게 많고 깨달은 게 많고 이제 내가 인생에 찍어놓은 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한두 마디를 들어도 탁탁탁 이게 꽂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찍어놓은 점들이 많은데 그 사이 빈틈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영상이 마침 그 빈틈을 채워준.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강의를 듣고 굉장히 발전을 하고 누군가는 그 강의를 듣고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경험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방점이 될 만한 어떤 뭐 강의나 뭐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 스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반복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대량 등록이라는 반복은 왜 중요한가? 그냥 클릭하고 엔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상품 하나하나의 상세 페이지와 가격과 상품명과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집어넣고 가끔씩 지나가면서 판매량이나 후기량 이런 것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고 내 무의식에는 그런 정보들을 쌓겠죠. 그러면서 대량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가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 돈이 1원도 안 벌리더라도 내가 어차피 지금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누워만 있다면 차라리 하루에 100개씩 그냥 그렇게 올려서 하루에 100개면 한 달이면 3,000개잖아요. 3개월만 하면은 9,000개고 4개월이면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거 반복하면은 또 아이템 못 찾겠어요. 상품 못 찾겠어요. 뭐가 팔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 싹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그 짓을 하고 나면 팔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 대량 등록도 처음에는 왜 그래? 발전이 없어?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평소에 상품들 보면서 분석도 많이 하고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근데 그런 나조차도 내가 원래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하지 저는 뭐 삼성에서 나온 뭐 SSD 뭐 메모리 카드 카메라 관련 용품 이런 제가 아예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난 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기꺼이. 왜냐면 공부가 되니까. 이따 위탁 저는 추천드리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뭐야 몇 분이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처음부터 브랜드를 했잖아요. 수많은 온라인 셀링 유튜브 중에서 브랜드 쪽으로 많이 하는 그런 유튜버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근데 또 저는 올해는 브랜드를 하지 말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만든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브랜드를 시작할 때 약간 도피처랄까? 브랜드는 도피를 하기 위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위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막 광고비 태우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여러 가지 막
바이럴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남의 상품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노력할 거 내 걸 위해서 하면 좋지 않아? 라다 보니까 그 결과 그래 내 브랜드라면 내가 평생 갖고 갈 거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이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내 브랜드 하는 게 낫지가 이게 이유가 되면 안 돼. 브랜드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정도가 지금 내가 볼 땐 비어있는 섹터 또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 섹터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나의 경험상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또는 경험은 없지만 이 정도는 내가 될 때까지 해볼 만한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거나 내가 원래 인플루언서라거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빵원에 가까운 트래픽을 만들어내서 광고를 안 할 수 있다라던가 또는 뭐 남들보다 싸게 광고를 하는 방법을 알고 앞으로도 광고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따라가는데 뒤처짐은 없을 거라던가 이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서 최소한은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올 것이고 혹시나 망하더라도 이 정도로 잃는 선에서 그칠 것 같다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은 브랜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모두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전화 인터뷰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막 셀링 해봤는데 이거 하다가 그냥 남의 거 키워주다가 끝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남의 거를 해주다가 끝나는 것도 맞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 자산과 인지도에 타고 올라가서 내 돈 안 쓰고 파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품 잘 팔리지. 근데 여러분이 브랜드를 하면 여러분 브랜드는 처음에는 인지도가 빵이잖아요. 빵에서 뭐 내 타겟 시장의 그 잠재 고객의 1000분의 1 정도한테 브랜드 인지도가 도달을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야. 1000분의 1이라는 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 보여준다고 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거 반복하고 한 번쯤은 사게 만들고 반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브랜드라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등산복 브랜드 뭐 알아? 라고 했을 때 탁탁 떠오르는 브랜드들은 당연히 인지도가 완전 큰 거고 혹시 이 브랜드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 알아? 뭐 이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은 엄청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그 정도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대부분이 그 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브랜드를 접기 때문에 브랜드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브랜드 정말 하시고 싶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최소 자기의 그러니까 브랜드 에셋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일본으로 브랜드 론칭하는 게 그나마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진 대표님들이 일본에 이제 편하고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 전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코칭했던 브랜드 대표님들 중에서 이 상품 괜찮다, 일본은 가서 좀 팔릴 것 같다 하는 케이스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혹시나 일본 진출 원해서 내 브랜드 제품을 일본에 한번 팔아보고 싶다, 이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런 셀러 강의 시장이 되게 많이 정리된 상태예요. 강의 시장의 이제 주축에 있던 와디즈에서 강의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와디즈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구매 대행 강의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 사실은 이제 강의가 많이 죽었는데 제가 와디즈에서 강의 론칭하시는 분들한테 상세 페이지 기획해주는 일도 하거든요. 요즘에 기획 업무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라고 하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비용 자체를 강사들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도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 먹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수강자들도 당장 이제 돈이 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니면은 좀 이제 안 듣는 추세고 요즘에는 이제 AI 쪽 강의 잘 된다고 하는데 AI야말로 당장 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AI 쪽이 아무리 잘 돼도 억대 매출을 넘기진 않고 뭐 잘 돼봤자 몇천 뭐 이 정도.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미 온라인 셀링 쪽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또 팀F 사태 겪으면서 좀 더 온라인 셀링 쪽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그리고 위탁이나 구매 대행이나 초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막히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제 강의의 테마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강의 테마는 자잘한 테마들은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켓 그로스 이거 하나가 남은 테마 중에 큰 테마인데 로켓 그로스는 사실 이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제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어떤 강사가 로켓 그로스에서 수강생들의 순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로켓 그로스 강의를 사실 하나를 들었어요. 본인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안 듣고 제가 결제를 하고 제 지인을 보내서 들었는데 제가 정말 강의를 본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 강의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구독자 몇 천 정도였는데 지금 4만이 좀 넘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인정하는 실력자. 이제 앞으로는 강의 시장이 본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쿠폰이라던가 가구매 같은 걸로 얼마든지 매출을 이제 조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쿠팡 매출을 인증할 거다 하면은 부가세 신고 자료인데 강의 매출 빠진 거 정말 순수하게 상품을 팔아서 매출과 이익을 올린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커뮤니티 같은데 수강생들의 매출과 순이익 인증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이제 수강생들의 어떤 매출과 이익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추천이 주변에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살아남을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강의 시장의 트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가 갈수록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이버 뭐 재작년에도 팔았긴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매출을 냈던 거는 너무 오래전이고 네이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근데 쿠팡과 네이버 둘 다에서 파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게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네이버가 광고를 싹 개편했잖아요. 쿠팡이랑 비슷하게 순위가 좀 무색해지면서 신규 노출들을 많이 늘려주고 검색형이 아니라 탐색형이라고 하죠. 그런 광고로 많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쿠팡을 이기는 건 어려우니까 있는 셀러라도 잡자인 건데 사실은 뭐 네이버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도 핵심은 물류라서 배송이라서 뭐 광고 로직 바꾸면 물류가 크게 상관이 없는 브랜드들 쿠팡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배송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브랜드력이 강한 브랜드들을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생필품이나 브랜드가 안 중요하고 정말 빠른 배송과 가격이 중요한 카테고리들은 네이버에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W 컨셉 무신사 오늘의 집 이런 다른 버티컬 플랫폼들 봐도 광고 로직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탐색하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건지 광고 제일 잘할 텐데 시스템도 제일 좋고 탐색을 오래 하고 싶지 않은 뭔가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집은 한 번 들어가면 제가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장바구니 막 담고 좀 약간 네이버가 거기서 좀 밀리는 그런 느낌. 어쨌든 네이버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브랜드력이 있는 브랜드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고 나머지 셀러들한테는 크게 영향 없을 거다. 그냥 쿠팡이 더 잘할 거다. 라는 거고 심지어 제가 저번에 이제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 7천 얼마를 올린다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나는 별 타격 없을 것 같다라고 영상 찍었는데 쿠팡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것과 달리 그때 이탈 거의 없었고 심지어 그 이후로 MAU 더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상당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5천 원 내나 8천 원 내나 소비자 입장에서 1년에 한 3만에서 4만 원 정도의 이제 손실이 크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엄청난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쿠팡은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린 것 같고 네이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어떡하냐.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점점 이제 스크립트를 안 쓰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영상으로 가고 있는데 좋으신가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